평가를 옆에 놔놓고 자 어떻게 할 거냐. 부산일보하고 부일장학회하고 저 방송국이랑 전부 뺏기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2월 3일 국정원의 진실규명 대상 사건에 포함된 쿠데타 집권 세력의 언론 장악 의혹. 강제로 뺏은 것이다. 자진 헌납한 것이다. 무엇이 사실이든 언론이 정부에 의해 장악된 것은 분명한데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좀 당연한 욕망 아니겠습니까? 비판적인 언론에 어떤 형태로 힘을 보여주는가. 그러나 언론 장악의 그늘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논란. 그 내용과 파장을 뉴스 프리즘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이때 6시간 내무부 알프에서는 드디어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여학생이 명중해가지고 여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라디오 중계 보도와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 기사. 1960년 이 두 건의 특종 보도는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바로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시위 현장 중계 보도는 일본 NHK와 AP통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됐으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특종 보도가 모두 부산 지역 언론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보도였는데요. 45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언론사의 과거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는 모두 7건의 의혹 사건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둘, 동백님 간첩단 사건. 이 중 유일하게 언론과 관련된 사건은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선정된 과정과 배경을 두고 발표 직후부터 정치적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선정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위원회가 숱한 의혹 사건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야. 그러나 진실위원회는 선정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우리 언론을 정권이 어떻게 통제했고 적어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이고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해묵은 과거사를 들춰내는 정치 공세인가? 가려진 역사의 진실 찾기인가? 출발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자신과 연관된 의혹 사건들을 되돌아본다는 데서 상당히 중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신문들이 이런 역사적 의미를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해버린다는 것이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치 공세로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 모순을 이렇게 은폐시켜버리는, 그래서 보수가 아닌 수구라는 이름을 높은 비난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이 사건이 조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왜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특히 부일장학회, 정수장학회, 장학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학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원래는 부산에 이제 부일장학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5.16 장학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82년에 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장학회가 그 장학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때 주인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자진 헌납한 거다, 강제로 빼앗겼다, 이렇게 두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향신문사 사옥 11층에 있는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입니다. 설립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수장학회란 명칭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자와 유경수 여사의 숫자에서 따왔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병철 삼성물산 회장,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박경원 내무부 장관 등 재계와 정관계의 쟁쟁한 인사들이 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문화방송 주식의 30%인 6만 주와 부산일보 주식의 100%인 20만 주, 그리고 경향신문 사옥의 대지 723평,
이 밖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현금 185억 원 등 보유 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는 1962년 부산의 조선견직 사장으로 있던 김지태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부일 장학회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김 씨가 헌납한 재산은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 세계 언론사의 주식 100%와 토지 10만 평입니다. 이때의 헌납을 둘러싸고 자진 헌납이냐, 강제로 빼앗긴 것이냐를 밝히는 게 이번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의 핵심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듬해인 62년 5월, 김지태 씨는 중앙정보부에 구속됩니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신병치료차 일본에 있던 김 씨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김 씨 회사 간부들은 물론 부인까지 인질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질로 갖다 놓고 저기 회장님을 납치했는데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산을 헌납했고 곧바로 공소 취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82년 작고할 때까지 자진 헌납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80년, 김 씨는 5.16 장학회 앞으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강탈당한 물건을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김 씨 측근 인사들은 언론 사업에 청사진을 갖고 있던 김 씨가 언론사를 자진 헌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외국도 다녀오시고 이래서 기계도 새로 바꾸고 이래가 방송과 신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헌납 당시 작성된 기부 승낙서가 위 변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장의 서류에 찍힌 김지태 씨의 도장이 각각 다른 데다 날짜에도 한자 2자를 3으로 가필한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지태 씨를 수사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 씨. 박 씨는 아직도 김 씨의 혐의는 확신하고 있지만 재산 헌납 부분은 분명 강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죄인대로 해야지 왜 재산 공산국가도 아닌데 왜 재산을 뺐냔 말이야. 5.16 혁명 정신을 실천한다며 기업가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아 설립했다는 5.16 장학회는 이후 박정희 부부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로 탈바꿈했고 95년부터는 딸인 박근혜 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제 헌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이사장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학재단이 아니라 이 언론사가 목표였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목표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때는 군사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당시로서는 아무래도 두 언론사가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